역대급으로 가장 좀 젊은 선생님으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를 모르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산을 이제 어릴 때 뭐 부모님하고 온 거 외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온 건 처음이에요. 굉장히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학문이라는 것이 저를 이렇게까지 멀리 오게 된 거, 여기로 옴으로 인해서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이렇게 또 뜻깊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된 게 되게 뿌듯하면서 공부하길 잘했다 또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아까 다른 선생님도 여쭤보셨는데 고고학 전공했냐고 이러길래 저는 고고학은 아니고요. 조선 후기사, 역사, 국사를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문화사나 뭐 이런 걸 했었더라면 수승대 바위에 있는 각자에 관한 뭐 이런 거라든지 좀 할 텐데 이제 역사가 주 전공이다 보니까 이 오늘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도 그렇고 주로 이제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박사 논문 주제가 조선 후기 경상우도 사족의 분화와 동양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죠. 네, 그런 주제로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뭐 조선 후기는 다들 아실 테고 경상우도라고 하면 어디 지역인지 경상이니까 일단 저희 쪽이겠죠. 우도라고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도 영남 지역을 중간 지역 영남 지역에서 중간 지대를 이렇게 관통하는 강이 하나가 있죠. 낙동강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바라봤을 때 그 낙동강의 왼쪽에 있다. 그러면 경상좌도 또는 뭐 강좌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지금으로 치면 경북 지역이에요. 강좌. 우리 그냥 지도로 보면 오른쪽인데 하지만 서울에서 내려다 보는 거기 때문에 강좌 경북이에요. 그리고 강우 또는 경상우도 이렇게 하면 지금의 경남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북 쪽은 선생님들 뭐 조선 시대 때 제일 유명한 분 누가 있을까요? 태계 이완 있죠. 그래서 이제 저 조선이 끝날 때까지 그 태계학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그 역사도 그렇고 문화유산도 그렇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강우 지역 하면은 사실 조선 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핵심 인물 하면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 잘 없어요. 혹시 있어요? 남명조식 훌륭하십니다. 네, 남명조식이라는 분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 제자분들 때에 이제 남명학파라고 하는 이제 그 학파의 일원들이 광해군 시대를 지나면서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 이후로 그 세력들이 거의 많이 쇠락의 길을 걸어 나가면서 학파로 치자면 이제 태계학파 쪽 아니면 저 율곡 송시열 이쪽으로 이어지는 율곡학파 이런 쪽으로 많이 분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우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 강좌 지역만큼의 역사를 사람들이 잘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도 역사를 공부를 했지만 학부 때 이 강우 지역 하면은 그 지역은 인조 반정 끝나고 나서 저 성주에 있었던 한강 정구라는 사람을 매개로 남인화하거나 아니면 서인화하지 않았냐 그냥 이제 이 정도로만 공식처럼 듣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박사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강 정구를 통해서 남인화를 했나? 그러면은 서인화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갔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경남 지역의 역사를 좀 깊게 연구를 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이제 이번 강연도 사실은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또 더군다나 주제가 수승대이고 또 경남 지역의 그 거창 지역의 학파 인물 이런 것들이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또 이제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또 수승대
같이 사진 자료를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나중에 답사를 가셨을 때 여기 그래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떠올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경남 지역을 연구를 했지만 사실 미리 고백을 하자면 저도 수승대 올해 5월인가요? 처음 가봤어요. 너무 공부만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수승대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가보셔도 정말 제가 왜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처음에는 이 경상대 제가 속해 있는 연구원 연구원 선생님들하고 또 대학원생 학생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 다음 주에는 저희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도 따라갔고요. 갔다가 또 너무 좋아서 우리 어머님도 모시고 오면 좋겠다 해서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시어머님 모시고 또 갔어요. 3주 연속으로 수승대를 갔는데 저희 친정아버지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대구 사시는 우리 어머님이 거창까지 그래도 꽤 거리가 되잖아요. 근데도 너무 좋다고 데려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번에 또 가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이제 주제는 바위 위에 새겨진 풍류에서 수승대와 자연이 만든 거창의 문화유산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찍어온 사진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강연의 순서는 이제 이 거창 수승대에 관한 자연적인 이야기 그리고 수승대가 원래의 이름은 수송대였었거든요. 이제 수승대로 바뀌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바위에 새겨진 글자들 뭐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의 수승대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 순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창 수승대는 2008년에 명승 국가지정 명승 제53호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이름난 선비들이 앞다투어 시를 남겼던 곳이고 지금도 177개가 넘는 이름이 새겨진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명승으로 지정된 데에는 또 분명히 한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여기서 수승대까지 가면 얼마나 걸릴까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 지도에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 1시간 40-50분 걸리더라고요. 꽤 먼 거리였어요. 자, 근데 여기 수승대는 거창에서도 저 덕유산 자락, 덕유산 그리고 여기 남덕유산 자락으로 해서 하나는 위천이고 하나는 소정천이라고 하는 게 흘러요. 그래서 이 두 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하천이 합쳐져 가지고 내려오는 곳에 이렇게 수승대라고 하는 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승대가 위치하는 곳에는 위천면 여기가 이제 황산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황산마을은 1894년 마지막 과거 시험이 치러질 때까지 장원급제한 사람 포함해서 대가 급제자만 7명이 나온 그런 마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교적인 유산들도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아마 답사를 하시면 요 일대 가보면 이 거창신시 황산마을에 있는 거창신시 고택이나 이런 곳들도 가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앞에 봤던 그 바위가 혹시 여러분 잠깐 다시 보자면 이거 혹시 뭐처럼 보이세요? 거북이처럼 보이세요? 네. 예, 그래서 거북 바위라고 불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거북 바위를 수승대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여기 위에 평평하게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시도 짓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수승대라고 불렸었다가 요 바위를 그렇게 불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위 일대에 있는 요 경과를 다 아울러서 이제 수승대 이렇게 유적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승대는 어디에 있나 하면 일단 조선시대 우리가 오늘 배울 게 현대가 아니라 조선의 역사를 같이 보는 거니까요. 조선시대 때는 지금의 거창은 아니었고 안음현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안음현. 예. 이 안음현은 1767년에 안의현으로 개칭이 됐어요. 한자가 바뀌었죠. 뭔가 의료의 의자로 바뀌었죠. 음에서. 험지라서 이렇게 안 좋았어. 맞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 사이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선생님들 저 영조, 조선 후기 이끌었던 영조 아시죠? 예. 영조가 즉위하고 나서 영조의 그 앞에 있었던 경종 왕을 독살했다 해가지고 하나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죠. 이임자의 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소론이 일으켰던 네. 여기에 남인 일부가 합세를 했는데 영남 지방에서는 정희량이라는 사람이 가담을 했었어요. 정희량.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동계정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후손이에요. 정희량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영조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반역의 고을이 되는 거죠. 이름부터가 지금 음침하잖아요. 이제 의로운 고을이 되라 해가지고 안의현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대는 예로부터 안일삼동, 그전에는 안음삼동 이렇게도 불렸겠죠. 안일삼동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안음은 산수의 고장이다. 세 골짜기, 하나는 화림동으로 흐르는 요 하천, 하나는 심진동으로 흐르는 하천, 하나는 원악동으로 흐르는 요 하천이에요. 그래서 이 세 하천을 합쳐서 안일삼동에 있는 이 경관이 그런데 굉장히 우수했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부터 한말까지 많은 유학자들이 이 일대를 유람하면서 그들끼리 시를 짓기도 하고 교유하면서 이제 심시수양도 하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 권뇌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권뇌? 아니에요. 안동 권씨고요. 19세기 초반,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에 이제 활동하셨던 분인데 안동권 씨 집안 인물입니다. 여기가 창원이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진 곳이죠. 진해 분이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권례를 여기 넣었어요. 네, 권례의 용이와 집에 보면 이분도 수승대를 갔다 오셨나 봐요. 그래서 대의 온전한 형체는 한 덩어리의 거대한 암석인데 그 모양이 마치 엎드려 있는 거북과 같다. 긴 냇물에 급한 여울이 바위를 뚫고 곧장 부딪혀 둘러싸며 깊은 소를 이루고 있다. 대의 위쪽에는 평평하게 깔려 단을 이루고 있어서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다. 그래서 마치 또 그 모양이 그림 병풍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원악동, 이 안에 3동 중에서도 원악동천에 이제 수송대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러니까 수승대라고도 불렀다라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태계가 이제 이 수송대라 불리던 것을 수승대로 이름을 바꾼 건데요. 이 지도는 18세기에 이제 광려도라고 하는 지도예요. 근데 18세기까지만 해도 여기에는 여전히 수송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제가 아마 넣어놨지 싶은데 19세기 말 지도에는요 수승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점차 태계가 명명했을 때에도 태계의 의견에 동조해서 좋다 수승대로 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아니 그냥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던 지명을 그냥 따라 쓰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수송대로 쓰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그 당시 지도에는 수송대라고 이제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이제 구연사우해서 구연서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구연사 해서 요수 신권이라고 하는 분을 제안하는 사담이 이렇게 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그 현재의 구연서원 이제 모습이고요. 아마 답사를 하시면은 여기 주차장에 내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 구연서원 한번 둘러보시고 이렇게 가면 여기 또 소나무가 엄청 멋있어요. 이 소나무 숲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건너오면 여기 거북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면 여기에 이제 요수정이라고 해서 요수 신권이 정자를 만들어서 여기 경치도 엄청 좋거든요. 경치도 구경하면서 또 제자들도 기르고 공부도 하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요 함양제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현수교라고 처음에 딱 내리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다리예요. 이 수승대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출렁다리라는 게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출렁다리 건너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이게 출렁다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함양제라고 하는 곳이고 요 좀 더 가면 요수정이에요. 요수정도 굉장히 경치가 이제 좋은데 이렇게 딱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그 수승대 요수정 쪽으로 해가지고 강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산 정상부 위에 이렇게 출렁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짠. 제가 자료집에 수록이 된다 해가지고 차마 사진을 확대는 못하고 우리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저희 남편과 저희 시어머니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왜 대단하십니다 했냐면 정말 이 밑에가요. 여기가 뚫렸어요. 저는 다리가 부들거려서 못 건너가겠더라고요. 처음에 아들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 모시고 갔을 때 우리 아들이 6살인데 이걸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발이 한 발자국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지어 요까지는 괜찮아요. 여기는 요 중간쯤 가면은요 구멍이 더 뚫려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아들의 용기를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다가 그 구멍이 더 뚫려 있는 그 부분에서 정말 거기도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이렇게 연기를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 했더니 저희 아들은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죽했어요. 여기서 계신 선생님들 연배분들이 정말 그냥 너무 잘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부분들에게 제가 우리 아들 좀 데리고 갔다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또 어떻게 우리 아들을 남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되돌아왔어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걸 이때 처음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갈 때 남편도 꼭 가자. 남편이 저를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아들이 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저기를 건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다니까. 죽을 각오로 아들이 가고 싶다면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남편이 데리고 가서 우리 아들은 이 길을 2번이나 왕복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찌감치 여기에 서서 사진만 찍어줬죠. 그래서 이 출렁다리까지 아마 선생님들 아마 다 잘 건너실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여기에서 차를 주차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와가지고 내려가서 거북바위를 봐도 되고, 아까 제가 말한 주차장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건너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승대 하면 저에게는 이 출렁다리가 아주 강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억지로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갔는데 우리 아들은 안 내려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시는 어른들이 전부 다 아이고 무섭다고 내려왔구나 하면서 저기 올라가면 너무 좋은데 하면서 우리 아들이 무서워서 내려왔는 줄 알고 위에 가면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극찬을 하는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요. 아, 그랬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수승대는요, 이 규장각 소장의 경상도 명승도라고 하는 8폭 병풍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쪽에서부터 통영 만화정, 안동 영호루, 합천 해인사, 진주 촉송루, 여기가 거창 수승대, 여기 동래, 밀양, 포항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경상도의 이 8대 명승에도 수승대가 또 속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근데 잘 안 보이시죠? 좀 보이세요? 그래도 좀 흐릿하죠? 조금만 더 확대를 볼게요.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아까 제가 사진 잠시 보여줬는데 요수정, 예, 요수 신권이 세웠던 요수정이라는 모습. 여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보이세요? 앉아 있죠. 요수 신권일까요? 그리고 여기 거북바위예요. 네. 이 거북바위에도 보면 여기 2명이 앉아 있어요. 아까 권내의 용유아 집에도 보면 이 거북바위 위에가 평평하게 해서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 이 소나무 있는 곳에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뭐가 있죠. 예, 아까 우리 잠시 사진 봤는데 구연서원 있었죠. 그 구연서원 앞에 문루가 관수도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관수로 문루인가 싶기도 하고요. 요 뒤에 이제 구연서원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수승대 일대는 지금도 봐도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조선시대 때에도 이미 그 경치로는 전국에 소문이 나 있었던 곳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 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는 단순히 앉아서 공부만 하는 이것도 공부지만 이 경치가 수려한 곳에 가서 또 그 경치를 보면서 산수 자연 만물과 이렇게 또 그 자신을 이제 일체화를 시키면서 수양하고 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런 경치를 좀 많이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잠시 다시 여기 보시면 요 병풍 위에 보면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한문 시가 뭔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수승대, 여기는 이제 수승대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누가 관풍의 길을 알아주랴, 이제 관찰사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새 맑고 그윽한 흥이 이어지네. 수레의 휘장은 골짜기 계곡에 튕기는 물방울에 젖고, 모자와 일사는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에 어둑하네. 바닥이 보일 듯한 연못은 거울처럼 맑고, 거북처럼 생긴 바위는 평상처럼 앉을만하네. 자, 그 다음이 기녀와 함께 시 지으며 술을 마시니 이 밤이 바삐 가는 게 오히려 안쓰럽다. 이게 좋은 경치 경관을 보면서 아주 관찰사로 가는 길이 행복했었나 봅니다. 이렇게 기녀까지 함께 등장하는 요 시는 여기 밑에 보면 윤필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나오는데 문집 자료를 찾아보면 신서구라고 하는 사람이 요 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기가 요 딱 19세기 중반쯤 되는데 요 병풍이 19세기 후반쯤 나온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신서구라는 사람이 관찰서를 구하면서 이걸 쓰고, 병풍은 후대의 윤필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게 뺏겨 쓰면서 이름을 남긴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 신서구의 문집이 이 문집을 그 뒤에 후손들이
이제 문집을 만들 때 이 윤씨 집안 사람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윤필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파평 윤씨 집안에 뭐 다른 분이 문집을 또 주도해서 만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왜냐면 요 시도 있고 또 다른 시도 하나가 더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가서 보면은 이 윗면은 볼 수가 없잖아요. 옆면만 이렇게 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윗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식산 이만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부가 자기 스승이었던 정시한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선생께서는 우리나라 안을 두루 다녀보셨는데 어느 곳을 첫째로 꼽으시겠습니까? 했더니 금강산이나 속리산 같은 산들이 가장 이름나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곳은 사람들이 늘 살아가는 곳이 아니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는 곳들 중심으로 꼽자면 이 정시한이라는 분은 안동 하회 오견정을 첫 번째, 그 다음에 안음의 수승대를 두 번째, 단양의 구담을 세 번째로 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단양 구담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세 번째니까 제쳐두고요. 첫 번째, 두 번째만 좀 보자면 오견정사는 하회 유성룡이 서해 유성룡이 하회 마을 건너편 쪽에 이렇게 만든 이제 정사예요. 제가 여기를 가가지고 여기에 서서 이 강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이 오견정의 경관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 수승대의 경관이 단연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이번 수업 이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오견정에서 바라본 이제 하회에 이렇게 굽이 흐르는 이 강물도 물론 충분히 경관이 매력적이지만 이거는 제가 멀리서 바라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수승대는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함께 이제 직접 물도 만져볼 수 있고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수승대가 더 매력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승대 일대에 이런 수령 경관을 나중에 이제 구연서원지나 요수선생실기 뭐 이런 데에 보면은 요 일대를 더 이제 경관 좋은 곳을 좀 더 찾고 해서 구연동 19경이라고 해서 19장소를 또 선정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데 이건 이제 기존 선행연구에 나와 있는 그 논문 속에서 제가 이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요 구연동 19경에는 수승대는 없고 그 바위 아래쪽에 위치한 뭐 연하굴, 반타석, 장주갑 등이 들어가 있다. 장주갑, 뭐 연하굴, 반타석 요 일대가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관은 다 같이 이제 충분히 보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름이 걸어오기 이렇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송대 보낼 송자예요. 근심으로 보내던 자리라는 거예요. 구연서원지에 의하면은 안희의 구연동은 산수의 뛰어남이 영남 제일이다. 그중 바위가 하나가 있어서 거북이 같이 생겼으니 100여 명이 앉을 수 있고 수십 주의 노송이 덮고 있는데 본래 신라와 백제 시대의 사신들이 서로 송별하던 곳이라서 수송대라고 정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신라와 백제 사신들이 근심을 했을까요? 전쟁. 협상. 예. 요 지도 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백제 멸망하기 직전에 무왕 의자왕 시기가 되면 신라의 선덕여왕이 있을 때거든요. 그 무렵에 요 일대는 정말로 이제 피 튀기는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났던 곳이에요.
대구에서 요 조금 더 오면 거창이잖아요. 거창이 6개 시군하고 접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행정구역상 그 중에 하나가 무주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대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 이 격전지였었다. 그래서 신라의 사신이 뭐 백제로 갈 때나 백제의 사신이 신라로 막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가서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근심하면서 보내던 곳이다 해서 수송대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자, 이 무렵에 이제 조선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다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1501년 영남 유학의 새 학자가 태어나다. 아마 태계 이황과 남명주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수승대의 주인공 메인이 되는 인물은 바로 이 요수신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예.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다 나이가 같아요. 그리고 몰년도 보면 1년, 2년, 3년 몰년도 차례대로 너무 신기하죠. 네. 1501년에 태어나서 그것도 한 분은 저 경북 지역이지만 강좌지만 조선시대 통틀어서 문묘에 배양되어 있는 인물이잖아요. 조선시대 통틀어서 그 많은 유학자들 당론을 가리지 않고 서인 남인 할 것 없이 그 학문을 인정했던 퇴계 이황 주리론의 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직과 학문, 오감 경세가 영남 퇴계학파를 형성을 했고 수승대를 밟지는 못했지만 시 한편으로 수승대라고 이름을 바꾼 분. 그리고 또 넘어와서 남명조식 1501년에 태어나서 퇴계보다 1년 더 살고 이제 돌아가시죠. 이거 지금의 합천 조선시대로 치면 삼가에서 태어납니다. 네. 요게 아마 프로그램상 컴퓨터가 이제 다르면서 글자 오류가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자료집에 한자도 좀 틀린 한자들이 있어요. 요거는 그 이제 글자체가 달라지면서 생긴 오류니까 그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 왜 이런 뭐 이렇게 한자 틀렸네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너무나 지식에 이제 해박하신 분들이 한 명 계시니까 제가 혹시나 그런 오해를 살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퇴계가 그 퇴계 이황의 경우에는 이제 유학 성리학의 대가 이렇게 부르면서 학문 이론을 굉장히 열심히 연마하셨던 분이라면 남명조식은 경의, 그러니까 학문을 배웠으면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실천 유학을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퇴계가 이 문과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관료로 진출해 있었던 반면에 남명은 단 한 번도 관직 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림 처사로 살았다 해서 처사형 선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가에 있었다 보니까 삼가 출신이다 보니까 또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이제 관료로 활동을 하셔서 서울에 가서 생활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 사화 때문에 이제 그 나중에 죽게 되고 그래서 이 처가가 또 김해예요. 그래서 이제 김해로 내려와서 홀어머니 모시고 이제 처가댁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기 고향인 삼가로 와서 또 제자들을 기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리산 밑에 지금은 산천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산천제를 짓고 여기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제자들이 내암 정인홍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곽재로 네, 이런 분들도 있고 성주의 동강 김우홍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 남명조식은 공부를 하면 무조건 실천을 해야 된다 해서 열심히 책을 보면서 뭐 이렇게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절의를 지켜야 하고 책만 보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정작 만약에 현실에서 그런 불의를 이렇게 만약에 뭐 적이 쳐들어왔다거나 그러면은 무섭다고 도망가면 공부를 했는데 이 했는 거와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전쟁과 같이 그렇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내가 일어나서 창의할 수 있는 그런 의의를 항상 가지고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라에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달달 외우면서 정작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곽재우가 임진왜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의병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그런 이유였던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남명의 제자들은 그래서 의병 활동을 굉장히 또 많이 했었고 또 그 시기에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가면서 광해군이 분조 정치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광해가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남명학파의 의병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그 전공을 인정받아서 관료로 진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광해군 시대를 이끌어가는 집권 세력, 흔히 이야기하는 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집권 세력으로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나중에 인조 반정으로 그렇게 쇠퇴기를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 남명의 성격이 되게 괄괄했나 봐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곽재우하고 동강 김호홍하고 남명의 이 외손녀 사위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 번은 동강 김홍이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우리 선생님께서 분명히 우리 그 손녀가 이제 결혼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우리 손녀는 정말 이게 군자의 배필감으로 충분한데 왜 아무도 이렇게 데려가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동강이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군자의 배필감이 아닌 거예요. 성격이 너무 괄괄하고 그래서 참다 안 돼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가는 길에 이제 마무당 곽재우를 만났어요. 곽재우가 이제 묻는 거죠. 같은 이제 사위지간이니까 자네 어디 가나? 스승님을 찾아갑니다. 분명히 군자의 배필감이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곽재우가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같이 가세요. 그렇게 해서 남명한테 같이 찾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근데 남명의 말이 더 과감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여인도 데리고 살 수 있는 정도면 군자이지 않겠나. 스승이 나를 군자로 인정해 준 거죠. 더 이상 말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태계와 남명 그리고 같은 동갑 인물로 거창 출신의 요수 신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요수 신권 역시 이제 평생 벼슬은 멀리했던 이제 처사였었고 구연제 요수점 세워서 이제 강압 활동을 하고 훗날 이 구연제가 구연서원으로 이제 승격이 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 신권은 이제 자는 언주, 호는 요수 해서 논어의 구절이 있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밑에 잠시 적어놨는데 인자, 요산, 지자, 요수라고 해서 인자는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권은 거창 신씨 입향조였던 신우맹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었고요. 어려서부터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공부는 이제 크게 즐겨 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래도 관료로 나아가서 출세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부모의 뜻을 또 따라줘야지. 그것도 효도니까요. 그래서 여러 차례 향시에는 합격은 했지만 정작 문과에는 이제 급제하지는 못했던. 그러다 보니 점차 이제 벼슬을 멀리하고 자연에 응가하면서 그냥 이제 심신수양의 공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1540년에 그 수승대 계곡에 구연제를 세우고 제자들을 기르면서 평생을 강압과 자기수양에 바친 처사형 선비였다. 효성이 굉장히 또 뛰어났다라고 하는데 그중 하나의 일화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보통 우리 여묘살이 3년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여묘살이 3년을 하고 나서
그 무덤 근처에 작은 제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제삿날이 돌아오면 미리 열흘 전부터 거기 가서 몸을 깨끗이 하고 이제 제사 준비를 했다.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으로는 소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원당 김갱필이라는 분도 있어요. 소학동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저 현풍분이죠. 그분도 마찬가지고 아니 소학 요수신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좋기 사람을 만드니 효제, 충신의 도와 수신제가 치국평천의 근본이 모두 여기에 실려있다. 나는 이 책을 평생 나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학은 보통 한 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제일 처음 학문을 접하는 입문서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뭐 논어나 대학이나 물론 이런 책들도 훌륭하고 공부해야 하는 책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또 그 다음 공부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요수신권도 그런 의미에서 근본으로 이 소학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신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일대에서 이제 자신의 처남이었던 갈천 이문, 천무당 이문 형제와 함께 이 경관을 감상하고 또 구암 이정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구암 이정은 남명과 태계 이황의 양문화에서 또 공부를 배웠던 이제 문인이었고요. 그리고 이후 이제 이 일대에 이제 요수, 신권이라고 하는 이름이 특히나 또 이 거북 바위에도 남아 있으면서 이 계곡에 지금은 요수신권은 없지만 이 계곡이 약간 정신적 지주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무슨 한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가시면 한번 보세요. 세필짐이라고 적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이제 그 요 사진에다가 돌려.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거북 바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기 직전에 이렇게 세필짐에서, 그러니까 거북 바위 위에서 이제 태계나 뭐 태계는 안 갔지만 뭐 신권이나 갈천 이문이나 이런 학자들이 모여서 시 쓰고 교류하고 그러면 밑에 이제 노복들이 이제 붓 받아가지고 씻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필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연반석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뭐랄까 벼루 놔두고 이렇게 하는 곳이고 그리고 요 거북바위의 요쪽 측면이에요. 요렇게 구멍이 하나가 있죠. 장주갑이라고 해서요. 이제 한자는 안 넣어왔는데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화장실. 화장실. 그러면 힌트를 드리자면 이 주자가 무슨 소리인지. 그렇죠. 다들 하시네요. 술동이 놔두는 곳이. 엄청 풍류. 그래서 우리 오늘 주제가 풍류를 즐기는 곳 수승대. 파질 정도 갖다 놓고. 뭐라고요? 술을 얼마나 많이 갖다 놨으면 바위가 파졌겠냐고. 한 거 아닐까? 하고 넣었을 수도 있고 넣다 보니 파진 걸 수도 있겠죠. 네. 술동이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곳이 가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술동이가 저는 이제 처음에 요건 저는 못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술동이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요수 그 신권의 요 일대기를 잠시 보면 1540년에 구연제 그리고 1년 뒤에 함양제 건립하고 그 다음에 요수정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3년 사이에 세 채의 건물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1543년 이제 일종의 수승대 계곡에 자신만의 이 강학처와 이 일대를 경영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태계를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함양제는 이제 심성을 기른다. 그리고 요수는 아까 봤다시피 지자요수,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 여기에서
자신의 호에서 이제 따온 요수정이라고 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여기에서 이제 요 밑에 강물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신권이 이 요수정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요수시인데요. 산과 물 사이에 정자를 지었으니 물을 사랑해서 산을 버린 건 아니다. 물은 산 가장자리에서 흘러오고 산은 물을 따라 둘러있다네. 신령한 구역 1호부터 열리고 즐거워하는 마음 서로 관련이 있네. 그러나 인자와 지자의 일 생각하니 요수만 취했죠. 그래서 좀 부끄럽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한문학을 전공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후에 1573년에 이제 요수신권이 별세하면서 시간이 흘러서 한 100여 년 흘러서 구연제를 이제 서원으로 건립을 하면서 이제 요수신권을 제항을 하고, 그리고 1년 뒤에는 이제 성팽년을 추양을 합니다. 이후 1740년 이제 관수루라고 하는 물로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갔을 때는 공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 경관을 좀 잘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선생님들 가실 때면 공사는 다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1808년에는 이 황고 신수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추양을 하면서 요수신권 그리고 석고 성팽년, 황고 신수이까지 이 세 분을 모시는 서원으로 이제 거듭납니다. 신수이라는 분은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겠죠. 저도 사실 박사 논문 쓰면서 알게 된 분인데 그 17세기 후반이 무렵 18세기쯤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얘기하면 또 따분해 하실 수 있어요. 그 노론 뭐 이런 쪽에 조선후기 들어가면 호론, 낙론하고 하는 그런 또 호랑 논쟁이 또 막 일어납니다. 그 시대에 낙론 계열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도암 이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론은 주 근거지가 서울 쪽, 서울 경기 쪽이고요. 호로는 우암 송시열 쪽에 그 계보를 이어서 충청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 강우 지역에서는 거리로 치자면 당연히 충청도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호론 계열의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황고 신수이는 저 서울 쪽에 있는 경기도 한천정사라고 하는 곳이 도암 이재의 강학처였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공부를 배우고 당시 도암의 문화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수이가 당시에 이 안의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안의 지역 자체가 원래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동계정원이라고 하는 분은 남명학파의 일원이지만 인조 반정 이후에는 주로 남인 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안의 지역도 그런 남인 계열의 성향이 강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황고 신수이가 있고 하면서 이 일대는 거의 이제 좀 노론화가 많이 진행이 돼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신수이까지 19세기 초반에 취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가 이제 문루이고 여기 가면은 요수신권과 관련된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여기가 강당이고 여기 뒤에 가면 또 사당이 있는데 요렇게 비석이 있고 여기가 강당이고요. 이렇게 사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일단 강학과 재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당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당에는 이제 아까 봤던 요수신권이나 이런 이제 훌륭한 학자분들을 재향을 하면서 모시면서 이제 춘추 봄 가을로 제사도 지내고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황과 신권의 어긋난 만남, 잘못된 만남 아닙니다. 어긋난 만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네, 못 만났습니다. 1543년 1월 초에
이황과 요수 신건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신건이 아마 요 앞에 3년에 걸쳐서 이제 그 일대를 다 건물들도 많이 지어놨잖아요. 구연제, 요수정 등등. 자, 그런데 그 당시 이황이 또 유명하신 분이기도 했지만 또 인연이 있습니다. 여기 영승촌, 지금 원학동에서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지만 원학동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수승대가 있죠. 그리고 여기 요수정이 있고 한데 아까 그 요수신곤의 처남이 갈천 이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분도 여기 살았어요. 자, 그래서 원학동으로 처음 딱 들어오면은 영승촌이라고 하는 아까 그 황산 마을이 죄송합니다. 황산 마을은 아니고요. 영승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태계의 장인어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인연이 좀 있었던 거죠. 네, 이것도 다른 일화가 있는데 태계의 첫 번째 부인은 태계는 예안 사람이거든요. 지금이 안동 사람인데 첫 번째 부인은 경남 의령에 있었던 김해허 씨 부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김해허 씨 부인이 둘째 아들을 놓고 나서 이 산후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얻은 부인이 바로 안동 권씨. 예. 여기 있는 것처럼 권질이라고 하는 요 분의 딸이에요. 자, 근데 권질의 아버지 권주라고 하는 사람이 연산군 때 패비윤 씨 아시죠? 예. 예. 연산군 어머니 이 윤 씨에게 사약을 전달했던 인물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산군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화, 이제 살인이 화를 입었던 사건. 첫 번째가 무오사화, 두 번째가 갑자사화죠. 그 갑자사화에 연루되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당연히 그 아들도 귀양을 가게 됐겠죠. 자, 이러니 그 부인이었던 안동권 씨는 어땠겠어요? 찢어질까요? 제대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일화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안동권 씨 부인은 정신이 온전치 못했어요. 근데 이제 권질이 태계한테 우리 부인을 좀 그래도 부인으로 맞이해 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대요. 그래서 태계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계가 그래서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유교 성리학 사회에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부인이 권씨 부인이 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과일을 몰래 이렇게 치마폭에 숨겨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집안 어른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태계가 뭐라 하지 말라 하면서 가가지고 왜 가져왔냐, 먹고 싶어서. 그래서 토닥해주고는 직접 과일을 깎아서 줬다. 그런 일하고 있고. 그리고 부인이 이제 태계의 옷을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바느질을 해줬는데 하얀 옷에 빨간 천을 줬던 거예요. 근데 태계가 그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자네 뭐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냥 빙글씨 웃기만 했다 하면서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 태계가 왜 여기 그래서 이 권질이 귀양을 갔다가 유배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이 영승촌 마을로 들어왔어요. 그럼 권질은 영승촌에 어떻게 하다 들어왔냐? 여기는 원래 정선 전씨 집성촌이 있었던 곳인데 전철 역시 기묘사화 이후에 여기에 낙향을 해 있었고 또 그 집안하고 권질 집안하고 또 이제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인어른의 회갑연을 맞이해서 태계가 여기 영승촌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태계 문집에 보면 영승촌에서 살악정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정자가 있어요. 살악정에 시를 지어 남기다 해서 계묘년 1월 4일 해서 1월 4일에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영승촌은 옛 이름은 영송이었다. 여기도 보낼 송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영송이라는 말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송을 승으로 고쳤으니
뭐 음이 서로 비슷했기 때문에 취했다. 마을에 산수에 빼어난 경관이 있고 또 이때 바야흐로 이른 봄이라서 경물이 새로워졌다. 그러므로 영승이라 하였으니 한때의 승경을 기록한 것이다. 해서 이미 이 영승촌 마을의 이름도 태계가 명송에서 영승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수송에서 수승으로 바꾸는 것도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이 되겠죠. 자, 그런데 명승촌 마을에 왔다가 얼마 안 돼서 원래 요수 신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지를 못하고 수승대에 붙여 제하다 해서 시를 하나 지어서 보내주는 거죠. 안음의 고현에 시내를 굽어보는 바위가 있는데 수송대로 산수가 빼어나다. 내가 이번 길에 가서 볼 겨를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이름이 고하지 않은 것을 싫어해서 고하지 않아서 이 수승으로 고치고자 하니 공들이 모두 옳게 여겼다. 네? 오지랖. 그런가요? 이제 수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빼어난 경치를 이제 찾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승으로 이름을 새로 바꾸니 봄을 만나 더욱 아름답구나. 찾아가 경치를 구경하지 못하니 오직 상상하는 마음만 더할 뿐 훗날 한 잔 술 마시고 큰 붓으로 높은 벼랑에 써보리라. 자, 이제 그러면 장주가 또 생각이 나실 거고 호텔짐도 생각이 나겠죠. 이제 관련 자료를 보다가 어떤 분은 왜 영순촌 마을까지 왔다가 여기 수승대 못 오고 바로 돌아갔을까 하는 데 있어서 1월 7일쯤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1월 7일 저녁에 동궁에 불이 났대요. 그러니까 왕세자가 머무는 곳에 불이 났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 당시 태계가 사원부 장령이었는데 뭐 이제 그런 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봤는 게 1월 5, 6일 왜냐하면 1월 7일은 돌아가는 길에 다른 곳에서 시를 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거죠. 1월 7일에 저녁에 밤에 동궁에서 불이 났는데 이미 고전에 지금 태계는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보니까 1월 4일에 모제 김한국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서울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모제 김한국이 당시 경상도 관찰사로 안동부를 순찰할 때 퇴계 이황이 가서 배웠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승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았나. 저는 우선은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요수 신권이 일단 태계가 이름을 바꿔줬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구대에 태계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네. 그래서 좀 아쉬움을 달래는 시를 이렇게 하나 쓰고 그 밑에 이제 화답하는 시를 쓰죠. 골짜기에는 채색이 더해가는데 대 이름 비로소 밝히니 아름답다. 좋은 날에 술동이 앞에 차리고 구름 같은 수심 붓 끝에 묻으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를 지어준 것에 그 수승대 이름을 바꿔준 것에 대해서 이제 되게 본인도 이제 고마워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담아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갈천 이문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갈천 이문. 갈천 이문은 수송의 뜻을 풀이해서 여러 제군에게 보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 태계 선생께서 수승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시를 지어 풀이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강 언덕에 꽃이 가득하고 술동이엔 자꾸 술동이가 빠지질 않네요. 술이 가득한데 유람하는 이들 영영 분주히 오가네. 봄은 저물어 가고 그대도 떠나려 하니 봄 저무는 것만 아쉬운 게 아니라 그대 보냄이 근심이네. 그러니까 백제 신라의 그 시대 때만 수송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수송이라는 거죠. 태계를 보내는 마음에
보지 못하고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눈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갈천의 경우에는 수승을 이제 똑같이 이제 동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수송의 의미를 반영해서 이렇게 지금 시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후에 요 다른 기록들에도 보면 그런데 임처사가 화답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옛 이름을 고치지 않았다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당대에 그 유명한 퇴계가 수승대라고 했는데 이 이름이 그 뒤로 바로 아까 분명히 퇴계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라고 시에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동의했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 갈천 인문처럼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 앞에 지도 봤었죠. 예. 광여도라고 하는 지도에도 수송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혼용해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갈천 이문과 퇴계가 완전히 사이가 안 좋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선조가 즉위하고 나서 선조가 이문에게 이제 물어봐요. 그대 뭐 마을에 이제 좀 훌륭한 사람 누가 있냐 하니까 이문이 현인으로 퇴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추천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수승대 가시면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는 수승대, 퇴계, 명명, 지대. 여기는 수송대, 갈천, 장구지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퇴계가 썼는 시, 여기는 갈천이 썼는 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언제 지어졌어? 여기에 새겨진 게 언제일까요? 한참 뒤에겠지. 역시 예 맞습니다. 이 두 분이 시를 쓰고 바로 새겨진 건 아니고요. 1810년에 한참 뒤에 안의 현감으로 온 사람이 이렇게 시를 남겼다고 해요. 그 외에도 보시면 참 많죠. 이렇게 여기는 송병선, 송병순이 있네요. 요 송병선, 송병순은 형제지간이에요. 한 말에 이제 우리 국건상실회가는 을사늑약이고 하는 그 시기에 활동하셨던 분들인데 연재 학파를 이제 일구었던 그 스승 동장입니다. 이분들은 연재 송병선은 을사늑약 때 이제 국왕에게 이제 그걸 반대하는 상소도 올리고 고종 독대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인들에게 그래서 그 당시에 병사들을 경찰은 아직 아니죠. 일본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그래서 이제 기차에 태워져 가지고 자기 고향 강제로 보내졌어요. 고종 독대까지 했는데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약 먹고 자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내 동생 송병수 형이 자결을 했잖아요.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또 한 학파의 스승이 둘 다 이제 스승격이지만 형이 그렇게 됐으니까 가문도 일으켜야 하고 이 유림으로서 시대적인 책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하다가 1912년에 이제 형을 따라서 또 자결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도 이제 여기 안희 삼동 일대를 유람하고 여기 이런 이름을 남겨놓은 거죠. 이렇게 있고 자, 우리 아까 주인공 퇴계 이황 갈천 이문 있지만 주인공이 빠졌었잖아요. 요수 신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요수 장수 지대라는 게 새겨져 있어요.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여기에 아까 처음에 봤던 이제 태계거 갈천기 여기에 있고요.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이제 요수 신권 이 여기 적혀 있어요. 요수 신권에서 구암대에 태계가 오지 않았다 하는 거 그리고 수승대라고 이름 지어준 것에 대해서 화답하는 시 해서 요 글자들이 여기 이제 적혀져 있는 거죠.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요수신 여긴 잘 보이거든요. 가보면 딱 보여요. 여기 이렇게. 이제 별로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요. 메인이 마치 이제 갈천 이문과 태계 이황처럼 비춰지잖아요. 저 바위에 새겨진 것만 보면. 근데 실제로 이 바위에 새겨진 그 성씨들을 한번 쭉 보면은 여기 임씨 있고 이 신씨 제가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예. 그리고 뭐 김씨, 이씨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저 19세기 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씨 집안이 대대로 이곳의 거처를 지켰고 과거에 급자여 벼슬한 사람도 많았다. 임씨 집안보다 갈천 이문이 그 갈천 그 안 원악동 일대 거기에 이 거창 신씨 집안보다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천 이문도 당연히 수성대 일대에서 많이 놀았던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기록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씨 집안보다 거창 신씨가 재력이 더 커지자 마침내 말하기를 수선대는 우리 집안의 것이다 하고 시를 지어 대 북쪽에 새겼다. 자신들의 조상을 크게 축혀 세워 대의 주인이라 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자손과 종족들의 이름까지 새겨 놓았다. 마치 비석에 계보를 새긴 것처럼 줄줄 이어졌다. 근데 이제 막 임씨 많이 새겨져 있고 태계도 있고 갈천 이문이 중심이 되고 하다 보면 여기는 우리 그 선조인 요수 신권이 이 일대를 요수 정도 만들고 하면서 했는데 그리고 태계를 부른 것도 우리 선조인데 마치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이에 지방의 수령이나 사신, 손님들이 오가면서 이 대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신씨가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임씨는 알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더 이어집니다. 임씨 집안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이곳은 갈천이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다니던 곳이다. 아까 그래서 이 갈천 이문시 밑에는 태계 밑에는 태계 명명지대 적혀 있었고 갈천 장구지대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지팡이 장자 해가지고 옛날부터 거기 우리 갈천 어른이 노는 곳이다. 먼저 이제 너무 찜했다고 해야 할까요? 저 신씨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였다. 이 임씨와 신씨가 서로 원수가 되어서 고을의 수령과 관찰사와 조정에까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근데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아까 얘기했지만 1810년에 안희 형감이 태계시하고 갈천시를 저기다가 탁 남겨놔 버리니까 이제 신씨 쪽에서 불만이 많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그거 세우고 이제 우리 그 선조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100년이 지나도록 결말이 나지 않았다. 이건창이라는 분이 1898년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이 이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이 소송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었대요. 그리고 가상을 탕진하고 집안이 몰락한 사람도 서로가 이제 비등비등하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보기에 대라는 것은 물 가운데 있는 하나의 돌멩이일 뿐이다라는 거죠. 밭이나 집, 정원이나 동산처럼 주인을 가질 수 있는 물건도 아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소송을 벌이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네 때문에 얘네.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요수 신권 거다. 그래서 갈천 이문이 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나요? 그 성씨가 아니라서. 아, 그럴 수 있죠. 아, 여기 혹시 과연 성씨가 있진 않으신가요? 자, 일제시대까지 이어져요. 아까 1898년까지 생겨났던 이 이건창이 100년간 이어졌다 했는데 일제시대까지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경남의 명승지인 수승대 쟁탈전입니다. 이태계 선생이 즐기는 예터. 이거 좀 잘못됐죠.
태계 선생은 오지도 않았는데 이 태계 선생이 즐기는 예터, 예터 그리고 계속되는 임신, 양가, 이제 분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 수승대는 본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명승지일 뿐 아니라 태계, 갈천, 서년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다. 이 아름다운 장소를 두고 두 집안이 서로 소유를 주장하면서 오는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갈등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음에는 그 심심해. 결론이 났을까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결론, 이게 소송에 대한 판결은 나왔습니다. 소송에 대한 판결은 나왔어요. 일제시대 때. 이거는 수승대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 가셔서 보시게 되면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아름답고 또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도 또 하나의 다른 견해가 나온 게 있었어요. 문화재청에서 이게 좀 이제 더 이상 이게 없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이름을 수송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이거는 이제 견해가 다를 수 있죠. 자, 문화재청에서는 수송대라는 이름이 고대 삼국시대부터 그 이름의 역사가 더 길기 때문에 역사성을 생각하면 수송대가 맞다. 근데 이제 거창이나 이제 지자체에서는 지금 수승대로 계속 이제 이름을 써왔기 때문에 다시 수송대로 바꾸는 건 혼란을 더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그냥 수승대로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생각은 뭐가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수송대 한번 손들어. 수송대. 옛날에는 수송대 수승대. 집안 나타나고 계속 고치는데 어, 원래 수송대 몇 개가 싸우지 않아요. 네, 그런 수송대 자꾸 싸우고. 수는 뭐 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네. 하는 건데 글쎄 수송이 우리는 하지 마요. 싸우지 마요. 낭만 이별 때 장소이면서 가보니까 그냥 술맛이 몇 개를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시면 장주갑도 있고 이제 뭐 이제 씻는 것도 있고 뭔가 풍류에 더 맞는 이름은 수승대가 좀 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막상 가보시면 그 경관을 보시면 아 태계가 그 경관을 보지는 못했지만 왜 수승대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위에 새겨진 글자들 보면 제가 사진을 다 일일이 넣어오지는 못했는데 아까 보셨던 이제 갈천 장구지대, 태계 명명지대라는 글자 있었죠. 1810년에 아는 형감이었던 한복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시를 새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요소신권 쪽 그 북쪽변에 있었던 거, 구암대에 태계가 이제 오지 않았다. 이런 글자도 있고, 수승대도 새겨져 있고, 수송대도 새겨져 있고, 구암정에서 이제 거북이 구자를 써야 되는데 이 9구자를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요. 왜 그랬을까? 네, 그리고 이제 산고수장해서 그런 글자도 있고, 그다음에 장주가 그리고 경차 태계 선생운 해서 삼가 태계 선생 시에 차운하다 해서 요수신권 것도 있지만 그 뒤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방문을 하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저 갈천의 시, 태계의 시가 딱 두 개가 붙어서 나란히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를 오면 전부 다 태계의 시에 맞춰서 차운시를 남기거나 갈천시에 맞춰서 차운시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요수 신권이 조금 소외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도 이제 각인이 되어 있고 또 본인들의 이름도 많이 새겨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구지소 하면 지팡이와 신발이 머문 자리에서
이 장구지소라는 말은 노년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면 항상 꼭 필요한 게 지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원은 이제 나이 쉰이 되면은 얘기에 이제 나이 쉰이 되면 집안 도랑, 그리고 예순이 되면 고을 안, 일흔이 되면 나란 어디든지, 여든이 되면 조정에서도 뭐 지팡이를 짚으라고 허락했다라고 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은자가 산수를 이제 유유자적하면서 이제 논일었다. 그래서 이제 장구지소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전국에 이 선임 연구에 의하면요, 전국에 이런 그 바위에 새겨진 글자들이 전국에 한 97개 지역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서 경남, 경북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 둘을 합치면 한 57개 정도니까요. 거기에서 그 중에 특히나 경남이 많더라라는 거죠. 경남 안에서도 보면 함양이 14개, 거창이 9개, 산청이 5개, 이런 순이에요. 명남에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구간이 좋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지만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경관이 좋은 곳에 가면 이름 남기고 싶잖아요. 우리 막 한때 논란 많이 되기도 하죠. 해외에 나가가지고 막 자기 이름 막 어디에 막 유적지 자기 이름 적어놓고 막 하잖아요. 다녀가다. 그러면 안 되지만 예, 그런 것처럼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좀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특히 경남은 이제 영남의 이 남명의 이 영향을 받아서 관료로 가기보다는 처사적 삶을 산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자연을 유람하면서 이제 더 많은 각자를 남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15, 16세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아직 동서분당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전에 그냥 사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학문과 무관하게 이 안희삼동, 아까 봤던 원학동, 신진동 이제 이쪽 일대 이 안희삼동을 두루두루 좀 방문을 했다면은 16세기 후반 이제 동서분당이 되고 그리고 기축옥사, 정렬이 모반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제 동인 내에서도 다시 남명학파 쪽의 북인 그리고 태계학파 쪽의 남인 이렇게 갈라지게 되니까 이러한 대립으로 대체로 이 경남 쪽에 있는 안희삼동은 이제 태계학파의 방문 기록은 한동안 끊기더라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정렬입 모반 사건이라고 해서 기축옥사의 경우에는 정렬입이라는 분은 이제 전라도 이제 분인데 선조 때 그 율곡 이이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좀 중앙정계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실제로 젊은 소장학자로 학문도 뛰어났다고 하는데 이후에 동인으로 좀 당색을 바꿨대요. 율곡 쪽이었으면 서인이었을 텐데. 그래서 선조가 정렬입을 왜 너는 이렇게 당색을 바꾸느냐 비겁하다 하면서 좀 비난을 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 사건을 계기로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서인이 동인을 공격하는 명목으로 내세운 게 정렬입이 자기 고향에 가서 당시 대동계라고 하는 계가 있었어요. 외인들이 많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출몰을 하니까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정렬입과 엮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게 정렬입 모반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 4대 사화에서 무호, 갑자, 기묘, 울사 사화에서 살인이 화를 입은 것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던 게 정렬입 모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건 당시에 이 서해 유성룡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같은 동인이잖아요. 남명학파의 북인이나 서해학파의 태계학파의 이제 이 사람들은 같은 동인 안에 묶여 있었는데 물론 송강 정철이 이걸 이제 주도를 했지만 그걸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해 유성룡이 또 관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명아파 쪽에서는 정렬입이 또 전라도 쪽이니까 경남은 또 전라도와 가깝잖아요. 특히 더 연루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해한테 좀 잘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서해가 그걸 또 안 들어주고 너무 칼같이 했나 봐요. 그래서 당시 남명아파의 사람들이 같은 당이면 뭐하나 이것도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데 하면서 좀 많이 이제 원한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동인 내에서 다시 남인 북인으로 갈라지는 시초가 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계학파의 사람들의 방문 기록은 한동안 끊기게 되었고, 이후 이제 18세기쯤 들어오면은 이제 비등비등하게 나타나다가, 아마도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광해군 이후 인조 반정으로 남명학파가 몰락하면서 각자 태계학파 쪽으로 붙거나 율곡학파 쪽으로 붙으니까, 그리고 중간지대에서 일부는 남명학파의 그 항맥을 유지하려고 하는 계통도 있으니,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후 이제 19, 20세기로 들어가면 이제 태계학파 계열의 이제 한주 이진상의 문인들, 전라도 쪽의 노사 기정진, 율곡학파 쪽이에요. 그리고 아까 봤던 연제 송병순, 그 을사늑약으로 자결했다는 거 있죠. 그쪽 계열의 이제 다양한 학파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이 원학동 일대에 모리제라고 하는 곳, 동계정원을 모시는 곳이에요. 모신다는 표현이 그런데, 동계가 인조 반정 이후에 저 후금이 쳐들어와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더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당시에 인조가, 우리는 여진족, 고려시대 때부터 여진족 하면은 오랑캐족이라고 취급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여진족이 세력을 막 강하게 키워가지고는 명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때 광해군은 그 사이에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했다면, 이제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은 이제 무산이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원래 사대하던 명을 따라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니까 후금이 쳐들어왔던 사건이 정묘호란, 병자호란이에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 병자호란 때에는 결국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50일 동안 항전을 벌이다가 못 버티고 나와서 항복을 하고, 그래서 삼전도 굴욕이라고 3대구 고두리를 하죠. 이렇게 세 번 머리 이렇게 박으면서 이 머리를 박는 이 쾅쾅 거리는 소리가 저 단상 위에 홍탈지한테 들릴 정도로 세게 박아서 피가 철철 흐르고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당시에 동계정원 역시 거창 사람인데, 우리가 오랑캐라 여기는 저 후금한테 결국은 굴복을 했고, 인조가 그런 굴욕을 당했으니까 이제 너무 분했던 거죠. 막 끝까지 싸워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이 상황에서 이제 자결을 시도를 했어요. 다행히 살았지만, 그리고 이제 본인의 고향인 거창으로 내려와서 모리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름이 모리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죠. 모리에 들어가서 모리제를 짓고 이제 은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오랑캐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하는 이제 그런 좀 절의의 공간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마침내 19, 20세기 한말, 특히 우리 국권을 상실하고 1910년 이후 일제강점으로 들어가면서 이 공간이 절의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모리제를 방문하면서 대명의리, 그래서 명나라를 사대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랑캐가 나중에 이제 청으로 되지만, 오랑캐를 우리가 겉으로는 사실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인조 이후의 시기가 되면 삼전도 굴욕까지 겪고 났으니 청나라에게 사대를 해야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오랑캐가 아닌 이제 명에 대한 의리는 끝까지 지키겠다 이거거든요. 특히 또 명은 임진왜란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일본이 이제 우리를 굴복을 시켰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이 조선에서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의리 정신을 끝까지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학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안에 물론 수송대도 들어가지만 찾는 이유가 시대마다 학문의 계보에서 이렇게 항일의 정서로 이제 옮겨가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즘의 수승대 이야기예요. 가보시면은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지금 없네. 우선은 이 수승대가 국가지정 명승으로 일단 지정은 되었고요. 그리고 계곡이 무대가 되다 해서 거창 국제영화제가 여기서 열리더라고요. 되게 문화의 또 상징적인 공간이 됐어요. 풍류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구나. 근데 저도 이 국제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열리게 되는지 거창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깊게는 아직 못 알아봤는데 가보시면 이런 연극 그 건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최근에 이미 이제 했습니다. 기사 보니까 매년 7, 8월에 이 국제연극제가 개최가 되고 그런 이 국제 행사가 열리면 당연히 이제 또 사람들이 수승대를 가서 보면서 또 이제 이 자연을 또 아마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거창신시 황산마을 저 집성촌을 또 이렇게 구경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수 신권이 구연제를 세우고 이제 은거하면서 후학을 기른 이래 그 맞은편에는 거창신시 집성촌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황고 신수이를 이제 배출하면서 마을이 번성했고 여기 보이는 요 나무가 수령 600년 된 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황산리 신시 고가, 그래서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수승대 너무 경관이 좋은 곳이니까 꼭 가셔서 이제 오늘 봤던 이런 글자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